자, 2021년 이제 6월 모의평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로부터 받는 중력에 대한 학생 A, B, C의 대화이다. 중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질량이 작을수록 중력이 크기가 크다.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에서 어떤 물체가 느끼는 중력을 무게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죠, 그쵸? 그래서 요거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 중력값도 커진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질량이 클수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거리의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체랑 이제 중력, 지구, 이게 지구라고 하면 얘를 다시 지구 질량이죠, 그죠? 여기 어떤 물체가 있고 물체의 질량이 m이라고 해봅시다. 지구 중심으로부터 얘 물체 중심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놓으면 서로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걸 뭐 F1,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게 F2라고 하면 F1이랑 F2는 어떻다 그랬나요? 크기가 같죠. 서로 작용 반작용으로 크기가 같고 이렇게 자 거리 제곱분의 질량의 곱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게 만유인력 공식이죠, 그죠? 그래서 거리랑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거리가 커지면 얘가 이제 오히려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 없다는 말이 틀렸다. 그리고 달의 공전은 중력에 의해서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맞는 거는 학생 C만 옳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고 단백질과 탄수화물, 핵산 중 하나랍니다. 그다음 녹말이라고 되어 있죠? 녹말이 탄수화물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게 이제 저장하는 게 DNA이고 전달하는 게 RNA니까 둘 다 이제 핵산. 그다음에 효소의 주성분으로 근육이나 항체를 구성한다. 요거는 단백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틀렸고 RNA는 나에 해당되고요. 자, 다의 구성원소 단백질은 CHON 이렇게 4개의 원소로 돼 있으니까 여기 수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맞다. 답은 4번. 그다음에 3번을 보면은 DNA랑 RNA 모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지금 이중 나선으로 생겼고 T가 보이면 얘가 이제 DNA에 해당이 되고 단일 가닥이면서 U가 보이면 얘가 이제 RNA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나는 단일 가닥이고 가와 나를 구성하는 단위체는 그렇죠. 헥산의 단위체. 헥산의 단위체 둘의 공통적인 것이 바로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 맞다. 5번. 그다음에 4번도 보겠습니다. 자석 위에 떠 있는 초전도체 A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이미 이제 지금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때 온도는 임계 온도 이하다라고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때 전기 저항은 0입니다. 그리고 A의 전류가 흐를 때 지금 현재 이제 임계 온도 이하의 전기 저항이 0인 상태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전기에는 손실이 없는 거고요. 이 현상을 자기부상 열차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 5번 문제. 원자 ABC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일단 얘는 헬륨이라서 비활성 기체에 해당이 돼서 전자를 잃거나 얻지 않습니다. 그리고 9번, 9 플러스라고 돼 있는 거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이제 음이온이 되는 애죠. 그래서 얘는 플로린이에요. 그리고 11번은 여기 있는 전자 하나를 잃어버려서 이제 양이온이 되는 애인데 얘가 이제 나트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A는 C보다 전자를 잃기 쉽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기호가 바뀌었습니다. 자, C가 잃어버리기 쉽다. 그죠? 자, B의 원자과 전자 수는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개수잖아요. 다 세보면 얘는 7개가 맞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B와 C가 화학 결합을 할 때 B는 전자를 얻는다. 그쵸? B가 음이온이 되니까 전자를 얻는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6번. 우주론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과학자 ABC입니다. 자, 현재 우주를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들은 빅뱅 직후, 빅뱅 이론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빅뱅 가설, 그다음 우주가 팽창하면서 생기는 빈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이건 정상 우주론이죠. 통신 실험을 하던 중에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했다. 자, 여기서 요걸 이제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이제 빅뱅 가설에서는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라고 설명했고요. 그래서 우주 온도 내려가고 밀도가 같이 내려간다. 그리고 질량은 일정하다. 이렇게 배웠죠. 그죠? 빅뱅 가설에서. 자, B는 정상 우주론이니까 밀도가 점점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밀도가 일정한 겁니다. 정상 우주론에서는. 그래서 틀렸고. 자, C가 발견한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온도가 이때, 요거는 현재예요. 이 온도는 현재니까 생성된 시기의 온도는 몇 켈빈인가요? 3000 켈빈일 때 생성됐다 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요건 틀린 보기가 돼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물질 가나다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얘는 이제 물이고요. 공유 결합 물질이죠. 얘는 지금 NaCl 소금이죠. 소금이고 지금 현재 이온 결합 물질인데 지금 이거는 공유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 얘는 비활성 기체예요. 이렇게 결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공유 결합 물질이다. 자, 공유 결합 물질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네,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전자쌍을 공유하여서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공유되고 있고 이렇게 공유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나는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의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있죠. 그리고 나에서 나트륨 이온은 다와 같은 전자 배치, 다와 같은 전자 배치는 전자 10개를 갖고 있는 걸 말하는데 나트륨은 원래 11개여서 하나 잃어버려서 10개가 된 거죠, 전자가.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다 맞네요. 그죠? 정답은 5번. 자, 8번 보겠습니다. 규산염 광물의 결합 방식에 대한 탐구 활동이다. 도면과 끈을 이용하여 규산염 사면체 모형을 만들었고요. 규칙성 있도록 연결한다. 자, 사슬 모양으로 연결된 구조. 이게 이제 단사슬. 자, 기역은 단사슬 구조. 사슬이 2개 연결된 거. 니은은 복사슬 구조를 의미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 옳은 것은 흑운모. 흑운모는 판흑이라고 배웠잖아요. 판상. 그래서 기역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유산소수. 공유산소수는 결합이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공유하는 숫자가 증가합니다. 공유 숫자는 증가하게 되고요. 기역이 니은보다 많다 그랬는데 니은이 더 많죠. 그래서 틀렸고 이 사면체, 규산염 사면체가 다양한 형태로 결합을 해서 규산염 광물이 만들어지는 이거 맞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학생 A가 알칼리 금속을 석유에 넣어서 보관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행한 탐구 활동이다. 자, 이것은 물 산소와 반응하기 쉬울 것이다. 라고 했고요. 리튬으로 적절하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기억에는 알칼리 금속이 들어가면 되는데 알칼리 금속은 리나칼 이런 거 배웠죠, 그죠? 그래서 리튬 기억번에 리튬으로 적절하다라고 했는데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리튬을 넣었다라고 하면 리튬을 올려놓고 칼로 자른 후 무르죠, 그죠? 무르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단면을 관찰했는데 요거 결과 첫 번째 광택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거는 알칼리 금속이 산소와의 결합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물에다가 얘를 넣고 물과 반응하는 모습을 본 게 두 번째 결과죠. 그래서 여기서 수소기체가 발생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산소와 물과 반응을 잘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실과 일치하고 결론 타당할 때 옳은 거. 자, 니은은 산소가 아니라 수소고요. 자, 석유는 알칼리 금속이 물, 산소랑 접촉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랑 접촉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니은은 틀렸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 나는 원자가 생성되기 전과 후에 우주의 일부다.
지금 보니까 여기서 중성 원자가 생겼죠. 중성 원자가 된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전자들이 이렇게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럼 원자 핵이 이 가운데 있는 게 원자 핵인데 원자 핵의 전자가 포획된 상태를 이 상태를 중성 원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만 있는 거냐면 원자 핵만 있는 거고 전자들은 아직 포획되기 전이에요. 자, 포획되기 전이고요. 여기가 전자가 포획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38만 년 이제 원자가 생성되기 여기가 전이고 여기가 후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주 배경 복사가 생성된 거는 나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주 온도는 어쨌거나 시간적으로 가보다 나가 나중이기 때문에 가일 때가 높다. 가일 때가 높다가 맞는 말이고요. 나 초기에 나는 이제 중성 원자가 만들어진 시기죠. 우주로 퍼져나간 빛, 얘가 현재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되죠.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일정하게 고정된 시기는 나 이후가 아니라 가 이후입니다. 자, 얘가 이제 3대 1로 질량비가 고정된 시기는 언제냐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시기예요.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시기가 언제예요? 네, 빅뱅 이후 3분이 되는 시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가 아니라 가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틀렸고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된다. 충격량에 대한 탐구 활동이다. 자, 충격량 나오면 바로 이렇게 공식을 쓰고 시작을 합시다. 그죠? 그래서 충격량은 뭘로 결정된다? 충격력, 힘과 시간, 충돌 시간의 곱으로 결정이 되더라. 그럼 첫 번째 가실험은 강하게 불 때는 약하게 불 때니까 이때는 뭔가요? 빨대 길이가 똑같죠. 빨대 길이는 똑같은데 지금 보니까 강하게 불 때, 약하게 불 때 요게 이제 힘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간을 일정하게 놓고 얘를 강하게 불면 날아가는 거리도 멀어지고 힘이 약해지면 날아가는 거리도 줄어든다. 요거거든요. 첫 번째 실험은 요게 이제 가실험에 대한 거죠. 자, 두 번째 거는요. 입과 가까운 부분에 넣었다. 여기에 넣거나 아니면은 끝에 넣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끝에 넣고 여기는 안쪽에 넣고 그럼 여기 빨대 길이 날아가는 길이가 달라지죠. 요 빨대 길이가 뭐에 해당되냐면 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 실험은 어떻게 한 거냐면 힘을 일정하게 놓고 시간을 길게 하면 멀리 날아가고 시간을 작게 하면 조금 날아가고 시간을 길게 한다는 거는 빨대 길이를 길게 한다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그렇게 실험을 했네요. 요게 이제 두 개를 어떻게 했냐면 입과 가까운 부분에 놨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는 거예요? 빨대 길이를 반으로 잘랐대요. 그래서 빨대를 요만큼 잘라서 요거 없애고 요만큼 길이로 했기 때문에 시간은 이제 이 시간은 나랑 달을 비교하면 나가 더 긴 겁니다. 그래서 얘가 더 멀리 날아가는 거, 나가 더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에서 강하게 불 때가 멀리 날아간다. 맞죠?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나에서가 더 멀리 날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가에서 구슬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그쵸. 강하게 불 때가 약하게 불 때보다 큰 거고요. 멀리 날아간다는 게 더 멀리 날아간다는 게 충격량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더 멀리 날아간다는 게 충격량이 크다.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질량이 똑같을 때 속력 변화를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는 거니까 더 멀리 날아갔다라는 거는 충격량이 크다라는 거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나와 나를 통해서 힘을 받은 시간에 따른 충격량의 크기 비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슬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그쵸?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힘의 크기는 똑같고 길이가 길수록 나에서가 더 크다. 맞습니다. 다 맞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은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A와 B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금 A는 오른쪽으로 이제 수평 방향으로는 여기 한 칸씩 움직이고 있고요. B는 여기가 세 칸씩 움직이고 있으므로 여기가 A가 수평 방향의 속력이 V라고 할 때 B는 수평 방향의 속력이 3V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수평 거리 R은 무엇에 비례하냐면 수평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거리가 3배면 이거 수평으로 움직인 거리가 3배면 수평 속력도 3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첫 번째 A를 기준으로 잡아서 여기가 V라면 수평 속력이 B가 3V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이 힘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이제 수평으로 던졌을 때 중력만 받는 거죠. 방향은 네, 연직 아래 방향이니까 같습니다. 수평 방향의 속력은 A가 B보다 큰 게 아니라 방금 얘기했듯이 B가 더 커야 되겠죠. 수평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A가 크다가 아니라 B가 크다. 틀렸죠? 연직 방향의 가속도의 크기. 연직 방향의 가속도는 자, 연직 방향으로 얼마를 받냐면 중력 가속도를 받고 있거든요. 둘 다. 자, 중력이라는 힘을 받고 중력 가속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는 항상 9.8로 일정합니다. 지구에서는. 그래서 둘 다 똑같아요. A가 B보다 큰 게 아니라 A랑 B가 같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는 모든 것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A, B가 중력 가속도뿐만이 아니라 질량이 같다면 중력도 똑같고 그다음에 연직 방향으로 떨어질 때 그 지점에서의 속력도 똑같고요. 지금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1초씩 이제 사진을 찍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A가 여기 왔을 때 속력이 9.8m/s면 여기 B도 여기 왔을 때 연직 속력이 9.8입니다. 여기 2초일 때 사진을 찍었다. 19.6, 19.6 이런 식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연직 속력이 모두 같은 거예요. 여기는 29.4, 여기는 아래로 떨어지는 속력이 29.4 똑같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연직으로 되는 모든 성분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고 심지어 높이까지 다 똑같고 시간도 1초, 2초, 3초 다 똑같습니다. 그죠? 요걸 꼭 명심을 하시고 연직 방향으로는 처음 높이가 똑같다면 모든 것이 똑같다. 근데 수평 방향으로는 뭐가 다르다? 수평 거리가 클수록 수평 속력이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수평으로는 무조건 등속 운동을 한다. 수평으로는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등속 운동을 한다. 이것도 별표 치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정답이 틀렸으니까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산소랑 암모니아 분자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금 산소는 여기 보니까 전자쌍이 두 개가 한꺼번에 결합을 하고 있네요. 여기 이중 결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단일 결합, 여기 단일로 단일 결합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공유 결합이죠. 자, 그래서 NH3는 암모니아는 공유 결합 물질이고요. 질소랑 산소는 둘 다 같은 주기, 2주기이니까 얘가 맞습니다. 공유하는 전자쌍수. 여기 3개고 여기 2개고 얘가 더 적다 그랬는데 더 많죠? 틀렸다. 정답은 2번. 다음 14번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 이가 아미노산입니다. 그렇죠? 단위체 A, B 사이에서 결합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빠져나오는 물질은 물 분자고요. 결합이니까 아미노산 2개당 결합선이 하나 생기죠. 요 결합의 이름은 단백질을 이제 아미노산의 이제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하는 결합이라고 해서 펩타이드 결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공유 결합입니다. 이꼴 공유, 종류는 공유 결합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 하나당 물 분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랑 C는 A랑 B가 포도당이 아니고 아미노산이다라고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물 분자, 탄소랑 산소가 아니죠. 수소랑
수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가 결합은 펩타이드 결합이다. 맞네요. 그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다음에 15번. 가나다는 서로 다른 탄소 골격의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 삼중 결합이 있고요. 여기에 단일 결합이 사슬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사슬 모양이고 얘가 고리 모양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가에는 삼중 결합이 존재한다. 맞고요. 나는 고리가 아니라 다가 고리 모양이죠. 탄소 한 개와 결합하는 최대 원자수는 나가 다보다 적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탄소 한 개랑 결합하는 최대 원자수는 무조건 4개예요. 결합 방식에 따라 요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최대 원자수를 4개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모양을 띄는 겁니다. 자, 4개가 고정입니다. 그래서 적다가 아니라 가나다가 다 똑같은 거예요. 숫자는. 틀렸죠, 그죠? 그래서 1번. 정답은 15번의 1번. 그 다음에 16번에 가는 백열전구.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수소 기체 방정관, 다는 헬륨 기체 방정관. 그러니까 얘는 연속 스펙트럼에 해당이 되고 이 둘은 선 스펙트럼인데 어떤 원소에 대한 선 스펙트럼인데 방출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는 이제 연속이니까 바로 틀렸고요. 나와 다는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가 다르죠. 왜? 원소 종류가 다르니까. 자, 원소마다 고유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어요. 고유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어서 요거 때문에 요 선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맞고요.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원소 종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에 17번에 자,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이 끝난 투별. 자, 탄소로 끝났으면 적색거성. 그리고 철로 끝났으면 얘가 초고성.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질량은 물론 초고성이 더 크죠. 자, 질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아니고 나가 더 크다. 틀렸다. 중심부 온도 또한 자, 얘가 6번이고 26번이기 때문에 번호가 더 클수록 더 높은 거예요. 가가 낮다. 네, 중심부 온도 가가 낮다. 맞죠? 나가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다음은 주기율표의 빗금친 부분에 위치하는 A에서 E에 대한 자료이다. A랑 D는 같은 족이다. 여기 아니면 여기겠네요. 그죠? B와 D는 전자가 들은 껍질 수가 같대요. 그러니까 B하고 D는 요 라인 아니면 요 라인일 겁니다. 자, C랑 E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대요. 그러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게 같은 족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E가 뭐예요? 이가 충치 예방용 치약에 사용된다. 얘가 이제 뭐예요? 플로우린이죠. 이가 플로우린이네. 그러면은 자, 다시 얘를 기준으로 잡아보면 얘가 어디 있죠? 여기죠. 자, 플로우린인데 여기가 이제 이 플로우린 자리에 E를 쓰면 되고요. 화학적성이 비슷하니까 C가 여기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AD가 여기 라인에 들어가야 되는데 족이 같다 그랬잖아요. B랑 D가. 남은 게 여기 AD가 여기 들어가면 여기는 무조건 B가 되죠. B랑 D가 같은 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를 바꿔야 되겠네요. 여기가 D, A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힌트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요 세로 라인 맞추고 AD 뺀 나머지 B를 맞추면 이렇게 가로 라인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원자 번호는 지금 얘가 C가 A가 B보다 크다 그랬어요. A가 B보다 크다. 그렇죠. 얘가 지금 3주기에 와 있으니까 A가 B보다 큰 게 맞고 AC는 같은 주기다. 맞습니다. 원자과 전자수는 D가 1이고요. E가 얼마죠? 7이. E가 더 크죠. 틀렸다.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태양계랑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을 엮어서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태양계 성운이 형성됐고 거대한 성운에서 가스와 먼지가 모여서 성운이 형성되었다. 원시 행성계. 미행성체가 충돌되고 결합해서 원시 지구와 같은 원시 행성들이 형성됐고 그 다음에 이제 원시 지구로부터 미행성체 충돌 마그마 바다 이후로 표면은 점차 식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의 태양계 성운은 주로
그쵸.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맞죠. 3:1 비율입니다. 그다음에 나는 원시 행성계는 수소와 헬륨이 고르게 분포하였다라고 했는데 원시 행성계가 자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어디로 밀려났어요? 수소, 헬륨이 요 목성 이후로 밀려난 거죠. 여기 이제 태양이 있고, 그쵸? 태양이 있고, 태양에 가까운 수, 금, 지, 화에는 수소, 헬륨의 비율이 낮고, 가벼운 기체들이 태양풍에 의해서 목성 이후로 밀려났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쵸? 이쪽이 많죠? 그래서 고르게 분포한 것이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다에서 규소, 산소 등 가벼운 물질은 떠올라서 그렇죠. 멘틀과 지각을 형성한다. 그래서 마그마 바다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가운데 이제 핵, 멘틀, 그리고 그 이후로 또 더 식어서 여기 지각이 형성이 됐는데 중심부, 여기 핵 부분은 철과 니켈, 이제 무거운 원소가 주를 이루고 지각과 멘틀은 규산염 광물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밀도로 하면 얘가 더 크니까 가운데로 가라앉은 거죠. 그쵸? 그래서 규소, 산소 등은 가벼운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멘틀 지각을 형성한다. 또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답은 3번. 자, 간은 수평한 얼음판에서 질량 60kg의 선수랑 A랑 질량 40kg의 선수가 각각 이제 이게 초기 속도고요. B의 속력이 지금 나중 속력이 2에서 얼마로 증가했냐면 5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처음 이제 운동량의 합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운동량의 합, 운동량의 보존 법칙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충돌 전 운동량의 합, 충돌 전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여기다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같다. 전후가 같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거 두 개 곱해서 더하고 요거죠. 요게 이제 전입니다. 자, 그럼 후 뭐가 같다는 거예요? 60 곱하기 A의 속력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VA라고 이게 나중 속력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요거 더하기 40kg 곱하기 여기 지금 5로 바뀌었죠? 요게 같다는 거예요. 자, 전 계산해보면 이거 얼마가 되죠? 360. 360 더하기 여기가 80이니까 전이 440입니다. 자, 440은 60 곱하기 VA 더하기 200이죠. 그러면 60 VA는 240. 그래서 VA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푸시면 되고요. 자, 밀면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 자, 주고받은 충격량은 항상 같은 거예요. 충돌할 때 주고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랑 B가 같다. 자, 왜냐?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주고받은 힘 곱하기 충돌 시간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물체가 서로, 이거 사람이지만 A, B가 충돌할 때는 이 F가 똑같은 거예요. F가 똑같고 주고받은 힘이 똑같고 동시에 충돌했으므로 시간도 똑같죠. 그쵸? 충돌했을 때 시간도 똑같으니까 당연히 충격량도 주고받은 충격량도 같은 거죠. 맞죠? 밀면서 받은 서로 밀면서 접촉을 통해서 지금 충돌했기 때문에 주고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틀렸고요.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구해봅시다. B의 변화량. 자, 처음이 80이었고 나중이 얼마냐면 200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절대값을 구해주면 되죠. 120이다. 맞죠? 그 다음에 밀고 난 후 A의 속력은 아까 구했죠. 4죠. 그죠? 여기 틀렸다. 정답은 니은만 맞네요. 정답은 2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